여러분, 내년부터는요, 아파트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아파트를 살 수는 있나 없나, 그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올해 3월, 부통령 TV가 오픈하고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2025년 올해 집 살 거면 무조건 상반기 내에 사라. 이때가 3월이었으니까 제 영상 보고 매수를 결정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점이 집값이 1억 올라서 와, 내가 1억을 벌었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1억 더 비싸게 살 뻔한 걸 1억 싸게 사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비싸게 샀다 정도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쳐다보고 있던 집이 너무 비싸져서 아예 못 사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왜 제가 올해 꼭 상반기에 사라고 했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집을 사는데 대출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오히려 대출을 꼭 끼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최대한 비싼 걸 사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러려면 대출이 계산한 대로 딱딱 나와줘야 되는데, 연말만 되면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1년치를 딱 정해주고 그걸 넘으면 은행한테 피해 보복을 가하거든요. 이거를 연간 총량 관리라고 합니다.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뭐 아무튼 그런 이유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은행도 대출 상품을 팔아서 회사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이랑은 다르게 은행 대출은 너무 잘 팔려요. 너무 잘 팔려서 그냥 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탈탈 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미 1년치 총량을 거의 다 써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은행들 장사 정말 쉽게 하고 있죠? 이 그래프는 은행의 대출 태도라는 지표입니다. 그거를 10년치를 가져온 거예요. 이 데이터를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대출을 잘 해주고 낮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최근 10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상반기엔 높고 하반기에는 낮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년치 답안지 미리 줬잖아요.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빌리기 쉽다가 하반기에는 빌리기가 어려워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2025년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 중에만 사면 된다라고 해놓고 왜 내년에는 꼭 1월 달 안에 사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내년에는 새해 초부터 대출 총량을 빡세게 관리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주담대 위험 가중자산이라는 거를 20%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은 주담대 빌려주는 총량을 올해보다도 더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은행으로 달려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겁니다. 은행도 어쨌건 돈을 빌려주기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은행도 일단은 돈벌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기관 같은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업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월세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은행 돈벌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데, 그래서 주담대를 아예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은행의 매출 구조를 볼게요. 은행은 대출 금액이 곧 매출입니다. 대출의 절반이 가계대출이고 그 중에 60%가 주담대예요. 결국 은행 매출의 30% 정도가 주담대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 산업대출을 늘리라고는 하는데, 산업대출은 담보물이 약해서 좀 많이 위험한 대출입니다. 반면에 주담대는 담보물이 정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위험하지 않은 그런 대출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자꾸 위험성이 높은 그런 매출을 늘려가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느낌이겠죠.
어쨌건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주담대의 총량이 더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연초에 이 총량을 다 빌려줘 버리고 1년 내내 이자를 땡겨받는 게 더 이익이겠죠? 그나마 11월, 12월 지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확 줄었기 때문에 연초에 좀 대출을 풀어줄 가능성이 그나마 높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난다 싶으면 바로 또 걸어 잠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에 꼭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1월 초부터 부지런히 매물들 찾으셔서 약정서 쓰고 토어제 받고 계약서 쓰고 은행 달려 가셔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뭐하러 연초에 그렇게 서두르냐?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고? 일단 뭐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에서 내년 집값을 예측했는데 내년에 서울 집값이 4.2%가 오를 거라고 하네요. 뭐 4.2%라고 하니까 에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주택 전체의 평균이고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 단독주택 이런 것까지 다 합친 수치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만으로 따지면 2배 정도 더 높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1년에 8에서 10% 정도 오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가 서울 아파트가 딱 10% 올랐으니까 내년도 올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광기의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주택산업연구원 이런 데는 정말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기관이거든요. 괜히 막 집값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국민들 불안감만 자극시킨다고 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 곳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뭐 내년에 관망하면서 좀 더 지켜보시겠다고요? 정말 후회합니다. 올해 초에 집 놓치신 사람들 얼마나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 그래프예요. 규제를 때리면 잠깐 내려갔다가 바로 V자 반등하고 규제 또 때리면 잠깐 쉬었다가 더 심하게 튀어오르고 또 규제를 때리면 좀 내려가다가 다시 튀어오를 거 뻔하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랜만에도 벌써 몇 번째예요. 참고로 이거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지금 규제를 때렸어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 전체 평균 그래프고 서울 전체 평균이 아니라 서울 상급지만 놓고 보면은 더 아찔합니다. 주간 상승률이 막 1%를 넘겨버리죠. 주간 상승률 1%다라고 하면 뭐 단순 계산하면 1년에 50% 정도 오른다는 거예요. 뭐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초에 10억 하던 아파트들 지금 15억 찍은 곳들이 실제로 꽤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야, 627 대책, 1015 대책 거치면서 대출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냐? 다들 집을 어떻게 사고 있는 거냐? 라고요.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든 다들 돈을 마련해서 사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연초 대비해서 2배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3배 올랐고요. 그런 거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죠?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그게 큰 돈이 되면은 주식에 넣어놓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적고 예측하기 쉬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호가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서 신고가가 계속 찍히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사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떻게든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서 자금을 다 마련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것마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쳐다보던 아파트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고 그 아래 급지에서 다시 매물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년부터는요, 아파트를 살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이 아파트를 과연 살 수는 있나 없나, 그거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살 수 있냐 없냐를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단을 내리셔야지
이 지경까지 와서도 이거 진짜 집을 사는 게 맞나? 좀 더 관망할까? 이러는 거 진짜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집을 아예 안 사실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사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1초라도 빨리 계산하고 결정하고 뛰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과거 1년을 돌이켜 보시고 남은 연말 동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월 1일부터 신발끈 동여 매고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